구독,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처음에 비밀을 이해했을 때 내 우편함에는 날마다 청구서가 여러 장 날아들고는 했다. 나는 생각했다. 이걸 어떻게 바꾼다.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르면 집중하는 대상을 끌어당기게 된다. 그래서 나는 은행 입금 내역서를 가져다가 화이트로 총액 부분들 지우고서 내가 원하는 다른 금액을 기입했다. 그런 뒤에 생각했다. 통장에 잔고가 잔뜩 들어있는 모습을 상상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통장 잔고가 쑥쑥 늘어나는 장면과 수표로 가득한 지갑을 상상했다. 한 달이 채 지나기 전에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다. 놀라웠다. 항상 비어있던 통장과 지갑이 수표와 현금으로 가득 차게 된 것이다. 시크릿 DVD 발매가 시작된 후 영화를 본 뒤로 뜻밖의 수표를 받았다는 내용의 편지가 수천 수백 통이 날아왔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들이 데이비드의 이야기에 매료되어 그와 마찬가지로 수표를 끌어당겼기 때문이다. 나는 청구서 무더기에 대한 내 감정을 전환하기 위해서 청구서가 사실은 수표라고 가장하는 놀이를 생각해냈다. 나는 청구서를 열어보면서 뛸 듯이 기뻐하며 말했다. 돈이 또 들어오다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청구서를 볼 때마다 그것이 수표라고 상상하고서 마음속에 청구의 끝에 0을 하나 더 붙여서 더 많이 들어오게 했다. 공책 첫 페이지에는 이미 받았다라고 써두고 청구서에 기록된 청구액에 0을 하나 더 붙인 금액을 모두 기록해 두었다. 각 금액 옆에는 고맙습니다. 라는 문구를 써놓고 그것을 받아서 정말 고맙다는 감정을 느꼈다. 눈에 눈물이 날 정도로. 그런 뒤에 내가 받은 금액에 비하면 보잘것없이 사소한 청구액을 보면서 감사하며 지불하는 모습을 그렸다. 나는 청구서를 받으면 그것이 수표라는 감정에 빠져들기 전에는 결코 청구서를 열어보지 않았다. 수표라고 확신하기 전에 청구서를 열어보면 속이 메스꺼워졌다. 나는 그 느낌이 청구서를 더 많이 끌어당길 것임을 알았다. 그 느낌을 없애고 기뻐함으로써 돈이 더 많이 들어오게 해야 한다는 것도 알았다. 청구서가 무더기로 쌓인 상황에서 나는 이 놀이로 효과를 보았고 그 후로 내 인생은 바뀌었다. 당신도 여러 가지 놀이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의 느낌을 들여다보면 무엇이 가장 잘 맞는지 알게 될 것이다. 가장하기 놀이를 하면 결과가 빠르게 나타난다. 나는 돈은 힘들게 일해서 버는 거야 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다. 그러나 나는 이것을 돈은 쉽게 시시때때로 들어온다라고 바꿨다. 당신에게도 처음에는 이 말이 거짓말처럼 느껴지리라. 마음 어딘가에서 이렇게 말하겠지. 순 거짓말쟁이. 돈 버는 건 정말로 힘들다고. 이 작은 공방전이 어느 정도는 계속된다고 알아두는 편이 좋을 것이다. 당신이 돈을 벌려면 정말 힘들게 일하고 고생을 해야 해라고 생각한다면 이 생각을 즉시 버려라. 그 생각을 할 때 당신은 바로 그 주파수의 신호를 전송한 것이고 따라서 그것이 당신 삶에 나타난다. 로럴 랭마이어의 조언을 받아들여 이렇게 바꿔라. 돈은 쉽게 시시때때로 들어온다. 부창조에 관해 말하자면 불안 곧 마음가짐이다. 결국 문제는 당신의 생각이다. 내가 사람들을 도와주다 보면 이를 80%는 심리와 사고방식에 관한 것이 된다. 사람들은 흔히 로럴이야 할 수 있겠죠. 난 아니라고요 라고 말한다. 그들은 돈을 대하는 태도와 돈과의 관계를 바꿀 수 있다. 좋은 소식이 있다. 사람들이 당신에게 주입한 믿음보다 당신 자신의 생각이 더 중요하다고 결심하는 순간 풍요를 향한 탐험에 가속이 붙는다. 성공은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서 나온다. 돈을 더 많이 끌어당기려면 돈의 좋은 감정을 느껴야 한다. 돈이 별로 없을 때 돈을 좋게 여기지 않는다는 점은 이해가 간다. 하지만 그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돈이 더 많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당신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하고 끊으려면 돈의 좋은 감정을 느끼고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느껴라. 내겐 이미 충분히 있어. 세상에 돈은 차고 넘치게 있고 그 돈이 지금 내게로 오고 있어. 난 돈을 끌어당기는 자석이야. 난 돈을 사랑하고 돈도 나를 사랑해. 날마다 돈이 들어오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주고 받아라.
베풀기는 돈을 더 많이 불러들이는 강력한 행위다. 주는 행동에는 내겐 충분히 있어라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큰 자선 사업가라는 점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 사람들은 막대한 돈을 베풀고 이때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 우주가 거대한 수문을 열어 엄청난 돈을 되돌려준다. 그 몇 배로? 내겐 남들에게 줄 정도로 돈이 많지 않아라고 생각한다면 왜 당신이 돈이 많지 않은지 제대로 맞춘 셈이다. 이제 당신이 왜 돈이 충분하지 않은지 알 것이다. 줄 만큼 없다는 생각하더라도 베풀기 시작하라. 그로써 당신 믿음을 증명하면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 더 많이 받을 것이다. 베풀기와 희생하기는 매우 다르다. 충만한 마음으로 베풀면 기분이 매우 좋다. 희생은 그리 기분이 좋지 않다. 둘을 혼동하지 마라. 둘은 정반대다. 한쪽은 충분이라는 신호를, 다른 한쪽은 결핍이라는 신호를 전송한다. 한쪽은 기분이 좋고 한쪽은 기분이 좋지 않다. 희생은 결국 원망으로 이어진다. 충만한 마음으로 베푸는 것은 가장 기분 좋은 일이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그 신호를 받아서 당신에게 더 많이 퍼부을 것이다. 그 둘의 차이는 피부로 느낄 수 있다. 나는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면서 인간관계는 고약한 사람을 많이 본다. 그런 건 부자가 아니다. 돈을 좇아서 돈이 많아질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부자가 된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 돈이 부의 일부가 아니라는 뜻이 아니다. 돈은 부의 일부가 맞다. 하지만 일부에 불과하다. 또 영적이면서도 늘 아프고 돈이 궁한 사람들도 만난다. 그 역시 부자가 아니다. 인생은 모든 면에서 풍요로워야 한다. 부유해지면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한다고 믿는 환경에서 성장했다면 캐서린 폰더가 쓴 성경 속 백만장자들을 읽어보라고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다. 이 멋진 책에서 당신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그리고 예수가 풍요를 가르친 교사였을 뿐 아니라 그들 스스로 백만장자로 오늘날 백만장자들이 상상하는 삶보다 훨씬 부유하게 살았다는 점을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은 왕국을 물려받을 상속자다. 풍요는 당신의 권리이고 풍요의 열쇠가 당신 손에 있다. 삶의 모든 면에서 상상 가능한 모든 것을 누릴 풍요의 열쇠가 당신은 모든 좋은 것을 향유할 자격이 있고 우주는 당신이 원하는 모든 좋은 것을 준다. 대신 당신은 끌어당겨야 한다. 이제 당신은 비밀을 알았다. 열쇠는 생각과 감정이다. 당신은 평생 그 열쇠를 손에 쥐고도 이를 모르고 살았던 것이다. 서양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꽤 많은 사람이 성공하려고 아주 애를 쓴다. 멋진 집과 사업과 기타 온갖 외적인 것들을 원한다. 그러나 우리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이런 외형적인 것을 얻는다고 정말로 원하는 것, 즉 행복을 얻는다는 보장은 없다. 사람들은 이런 외적인 것들이 행복을 가져다 주리라 믿고 그것을 추구하지만 이것은 주객이 전도된 방식이다. 당신은 내면의 기쁨, 평화, 비전을 먼저 추구해야 한다. 그래야 외적인 것들이 찾아올 것이다.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은 내면에 달려있다. 외부 세상은 결과의 차원이고 생각이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생각과 주파수를 행복에 맞춰라. 행복과 기쁨을 발산하고 온 힘을 다해 우주에 전송하면 진정한 지상 낙원을 경험하게 되리라. 돈을 끌어당기고 싶다면 부에 집중하라. 결핍에 집중하면서 돈을 끌어당길 수는 없다. 이미 원하는 만큼 돈이 있다고 가장하고 상상하면 도움이 된다. 부자가 된 것처럼 연기하고 돈을 좋게 생각하라. 돈을 대하는 감정이 바뀌면 돈이 더 많이 흘러들어올 것이다. 지금 행복을 느끼는 것이 돈을 더 많이 벌어들이는 가장 빠른 길이다. 원하는 것을 볼 때마다 저거 살 수 있어. 가능해라고 이야기하겠다고 결심하라. 사고방식이 바뀌어 돈을 대하는 감정이 달라질 것이다. 돈을 줌으로써 더 많이 끌어당겨라. 돈을 후하게 베풀면 난 충분히 있어라고 말하는 셈이다. 통장 잔고가 쑥쑥 늘어나는 상상을 하라. 생각의 저울이 부 쪽으로 기울어지게 하라. 부를 생각하라. 인간관계의 비밀. 비밀은 우주를 만드는 창조자이고 우리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는 통로이다. 따라서 우리의 소망, 생각, 감정은 매우 중요하다.
그것이 현실로 나타날 테니까. 하루는 아주 유명한 영화 감독의 집에 찾아갔다. 집 구석구석에 천을 두른 여인의 나신이 그려진 아름다운 그림이 걸려 있었다. 그림 속 여인은 얼굴을 돌리고 있어서 마치 당신이 보이지 않아요라고 말하는 듯 했다. 내가 말했다. 연애 전선에 문제가 좀 있으신 것 같네요. 무슨 천리안이라도 있어요? 아니요,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7군데에 똑같은 여자 그림을 걸어두셨잖아요. 그게 내가 좋아하는 그림이라 그렇죠. 내가 직접 그렸어요. 그럼 더 안 좋은데요? 거기에 창의력과 창조력을 쏟아부었다는 뜻이 되니까요. 감독은 아주 잘생긴 데다 주변에 아리따운 여인이 가득했다. 하는 일의 특성 때문이었다. 그런데도 연애를 하지 못했다. 내가 물었다. 원하시는 게 뭐죠? 한 주에 새 여자와 데이트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걸 그리세요. 새 여인과 데이트하는 모습을 그려서 곳곳에 걸어두세요. 6개월 후 감독을 만났을 때 내가 물었다. 연애 사업은 어떠신가요? 좋아요. 여자들이 서로 전화를 걸어서 데이트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게 감독님 소원이니까요. 기분 죽입니다. 지난 몇 년간 데이트라고는 해보지 못했는데 이제 일주일에 새 여자랑 데이트를 하다니. 새 여자가 절 놓고 싸운다니까요. 잘 됐군요. 이제 안정하고 싶어요. 진짜 연애도 하고 싶고 결혼도 하고 싶고요. 그럼 또 그리세요. 감독은 아름답고 로맨틱한 관계를 그림으로 표현했고 1년 후에 결혼해서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다. 이전에 감독은 자신이 바라는 소원을 내쫓았기 때문에 수년간 소원했으면서도 이루지 못했다.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스스로 막고 있었기 때문이다. 감독의 외적인 차원, 곧 집이 잘못된 그림과 어우러져서 감독의 소원을 계속 방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원리를 이해한다면 써먹기 시작하라. 마리 다이아몬드의 이야기에는 풍수가 시크릿에 나온 가르침을 얼마나 잘 반영하는지 드러나 있다. 위의 사례는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면 얼마나 강력한 창조력이 발생되는지 잘 보여준다. 뭔가 행동하려면 반드시 그 전에 생각이 있어야 한다. 생각은 말과 감정과 행동을 만들어낸다. 행동은 특히 강력하다. 그것은 생각에서 비롯되어 나타난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신의 가장 은밀한 생각이 무엇인지 인식하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한 행동을 보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왔는지 알 수 있다. 영화 감독 이야기에서도 감독의 가장 은밀한 생각이 행동과 환경에 반영되어 있었다. 감독은 여러 여성을 그렸지만 모두가 그에게서 얼굴을 돌리고 있었다. 당신은 감독의 내밀한 생각이 뭔지 알겠는가? 말로는 더 많은 여자와 데이트하고 싶다고 하면서도 내면 깊은 곳에서는 그와 다르게 생각했고 그것이 그림에 표현되었다. 의도적으로 행동을 바꾸기로 결심함으로써 감독은 생각을 원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었다. 이런 간단한 변화만으로 감독은 인생을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실현해내었다. 뭔가를 끌어당기려고 할 때는 엉뚱한 행동으로 소망을 거스리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것을 아주 멋지게 보여준 예를 들자면 시크릿에 등장한 대가 중 한 사람인 마이크 둘리가 만든 오디오 강좌 우주를 활용하고 마법을 써라가 있다. 여기에는 완벽한 배우자를 끌어당기려고 하는 어떤 여성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그 여성은 해야 할 일을 모조리 했다. 배우자가 어떤 사람이기를 바라는지 명확히 정했고 남자의 모든 특징을 세세히 기록했으며 그 남자가 나타난 상황을 상상했다. 그랬는데도 배우자는 흔적조차 보이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여자가 집에 도착해서 차고 한가운데 주차하다가 문득 자신의 소원을 스스로 망쳐놓고 있었음을 깨닫고 목이 메었다. 차고 가운데 주차하면 배우자가 주차할 공간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여성은 이 행동으로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라는 의미를 자기도 모르게 우주에 강력히 전달했던 셈이다. 그래서 여자는 차고를 깨끗이 청소하고 자기 차를 한쪽에 주차했다. 남은 쪽에는 완벽한 배우자가 쓸 수 있도록 그런 뒤에 침실로 가서 자기 옷으로 가득하던 옷장 문을 열었다. 거기에도 배우자가 쓸 공간이 없었다. 그래서 여자는 옷을 다른 곳으로 옮겨 공간을 만들었다. 침대에서도 한가운데서 자다가 한쪽에서 자기 시작했다. 배우자 자리를 남겨두려는 배려였다. 이 여성은 저녁을 먹으면서
이 이야기를 마이크 둘리에게 들려주었는데 그때 그 옆에는 그 완벽한 배우자가 앉아 있었다. 이미 완벽한 배우자를 얻은 것처럼 행동하고 나자 실제로 배우자가 나타났고 둘이 결혼해 행복하게 살고 있다. 이루어진 척하기를 보여주는 또 다른 간단한 사례는 내 여동생 글렌다 이야기다. 글렌다는 시크릿 제작 매니저다. 호주에서 거주하면서 일했는데 미국으로 와서 나와 함께 미국 사무실에서 일하고 싶어 했다. 글렌다는 비밀을 아주 잘 알았고 따라서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준비를 했는데도 몇 달이 지나도록 여전히 호주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었다. 글렌다는 자기 행동을 돌아보고서 자신이 요청한 것이 이미 이루어진 듯 행동하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그래서 행동하기 시작했다. 미국으로 오기 위해 모든 준비를 마쳤다. 특정 단체 회원 자격을 포기했고 필요하지 않은 것은 사람들에게 나눠줬으면 가방을 꺼내 짐을 꾸렸다. 4주가 지나기 전에 글렌다는 미국에 도착해서 우리와 함께 일하게 되었다. 당신이 뭘 요청했는지 생각해보고 받기를 바라는 상황에 맞게 행동하고 있는지, 행동과 소망이 상충하지는 않는지 점검하라. 이미 받은 사람처럼 행동하라. 오늘 소원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하고 싶은지 생각하고 그와 똑같이 행동하고 그 강한 기대심에 어울리게 행동하라. 소원을 받아들일 자리를 만들라. 그리고 기대하고 있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라. 당신 임무는 자신을 챙기는 것. 인간관계 안으로 들어가면 그 관계에 누가 개입하는지 먼저 이해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당신이 배우자가 아니라 먼저 자신을 이해해야 한다. 당신 스스로 자신과 함께하기를 즐거이 하지 않으면서 그 누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즐거이 여기리라 기대하겠는가? 끌어당김의 법칙은 소원이 이루어지게 해주는 방법이다. 그러려면 당신은 먼저 아주 명확해져야 한다. 이런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보라.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대우받기 바라는 대로 자신을 대하는가? 남들에게 대우받기 바라는 대로 자신을 대하지 않으면 당신은 결코 현재 상태를 바꿀 수 없다. 행동은 강력한 생각의 결과고 따라서 자신을 사랑과 존중으로 대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난 그리 중요한 사람이 아니야,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라는 신호를 전송하게 된다. 이 신호는 계속 전송될 테고 사람들이 더욱 당신을 잘 대해주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의 행동은 단지 결과일 뿐이다. 원인은 당신의 생각이다. 당신은 반드시 자신을 사랑과 존중으로 대해야 하고 그 신호와 주파수를 전송해야 한다. 그러면 끌어당김의 법칙이 우주를 움직여 당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이 넘치게 하리라. 남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면서 그러면 좋은 사람이 된다고 여기는 사람이 많다. 천만에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철저한 결핍 의식에서 비롯된 행동이다. 희생은 모두가 즐길 정도로 충분치 않으니 내가 안 받을게라는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이다. 이런 느낌은 좋지가 않고 결국 분개로 이어진다. 우주는 모두가 누릴 정도로 풍요롭고 자신의 소망을 끌어당기는 것은 각자가 할 몫이다. 우리는 남을 대신에 끌어당겨 줄 수 없다. 대신 생각하고 대신 느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당신의 임무는 자신을 챙기는 것이다. 유쾌하게 지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행동하면 그 파장이 가까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흘러들어갈 것이다. 스스로 자신의 해결책이 되어라. 남한테 부디 나를 데려가세요. 그리고 내게 더 많이 주세요라고 말하지 마라. 대신 스스로 자신에게 더 많이 베풀어라. 시간을 내서 자신에게 베풀고 자신을 가득 채워서 남들에게 베풀 수 있게 하라. 사랑을 얻으려면 자신을 가득 채워 자석이 되게 하라. 사람들은 자신을 제일 마지막에 생각하라고 배우며 자랐고 그 결과 자신이 무가치하고 받을 자격이 없다는 감정을 끌어당기게 되었다. 이 감정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았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무가치하고 부족하다고 느끼게 될 상황을 끌어당겼다. 당신은 이 생각을 바꿔야 한다. 당연하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에게 사랑을 그토록 많이 베푼다는 발상이 너무 이기적이고 타인에 대해서는 아주 냉정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다고 느껴질지 모른다. 하지만 이것은 다르게 볼 수도 있다. 무한한 존재인 신이 명한 대로 자신을 돌보는 일이 사실은 타인을 돌보는 일이고 타인에게 영원히 이로움을 줄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먼저 자신을 채우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된다. 따라서 반드시 먼저 당신을 돌보아야 한다. 먼저 자신을 기쁘게 하라.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건 그들의 몫이다. 자신을 기쁘게 하고 기분이 좋아지는 일을 할 때 당신은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빛나는 모법이 될 것이다. 기쁨을 느낄 때는 베풀려고 생각할 필요도 없다. 자연히 흘러넘칠 테니까. 나는 당신 정말 예뻐라는 말을 듣기 기대하면서 여러 사람과 관계를 맺었다. 나 스스로 내 아름다움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내가 자랄 때 내 영웅은 소머즈, 원더우먼, 미녀 삼총사였다. 이들은 멋지기는 했지만 나와 닮지는 않았다. 내가 나 자신과 사랑에 빠지고 나서야 나의 커피색 피부, 두툼한 입술, 커다란 엉덩이, 곱슬곱슬한 검정머리를 사랑하게 되고 나서야 세상도 나와 사랑에 빠진다는 걸 알 수 있게 되었다. 당신이 자신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기분이 좋아질 수 없기 때문이다. 자신을 나쁘게 생각하면 우주가 보내는 모든 사랑과 좋은 것을 오지 못하게 가로막는 격이다. 자신을 나쁘게 생각할 때는 마치 생명력이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 것이다. 건강, 부, 사랑과 같은 좋은 것은 모두 좋은 기분이나 기쁨과 같은 주파수대에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가 넘치고 건강하다는 느낌도 모두 좋은 기분과 같은 주파수대에 있다. 자신을 좋게 생각하지 않을 때 당신은 자신을 나쁘게 생각할 상황과 사람과 환경을 더 많이 끌어당기게 된다. 관점을 바꾸어 자신의 온갖 멋진 면을 생각하라. 자신의 긍정적인 면을 찾아라. 이것에 집중하면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 좋은 면들이 더 많이 끌려올 것이다. 우리는 생각하는 것을 끌어당기게 된다. 당신은 그저 자신의 좋은 면을 일정 기간 생각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끌어당김의 법칙이 이에 반응하여 그와 비슷한 생각을 보내줄 것이다. 자신의 좋은 면을 찾아라. 찾으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니 누구에게나 정말 대단한 부분은 있다. 나는 나 자신을 44년간 연구했다. 가끔은 나 자신에게 키스도 하고 싶다. 자신을 사랑하면 이렇게 된다. 자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자신을 건전한 마음으로 존중하라는 뜻이다. 자신을 사랑하면 자연히 남도 사랑하게 될 것이다.